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분석할 때 일간의 특성을 제일 중요시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그 월령,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갑, 목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있지만은 물성으로 보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온기를 뜻한다. 기운 쪽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 계절로 봤을 때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봄은 방향으로는 동쪽이면서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은 기본적으로 동쪽을 의미하게 되고, 색깔은 나무의 색 청색이 되겠습니다.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상 인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목이 주관하는 것은 어질인 인자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목의 기운이다. 그래서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갑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목일간들이 되게 인자하고 어질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목일간인데, 이것도 적정할 때 인자함이지 너무 인자함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갑목일간, 을목일간 또는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은 이 어진 마음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이 주관하는 신은 자창용 우백호라고 하죠. 청룡이 목을 주관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오행이라고 하는 목에서 이렇게 연유하는 것이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갑목이 양목이냐 또는 음목이냐를 구분했을 때 그 특성은 그 음양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됩니다.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죠. 하나의 무극에서 발생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음은 양을 견제하고 양은 음을 견제하고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요. 여자도 남자가 필요하고, 남녀가 있을 때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음에 해당되는 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목이죠. 기본적으로 온기, 봄 이런 것들은 오행에서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갑목이나 을목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이기 때문에 음양의 차이가 있겠다.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보다는 강하고 거칠고 좀 단단하고 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비해서 좀 단단할 것이고, 양목은 음목에 비해서 클 것이고, 양목은 음목에 비해서 휘어지지 않고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곧게 쭉쭉쭉 뻗어서 자라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양목인 갑목으로 보는데 대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큰 숲을 이룬 나무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참나무 같은 것들이 를 보게 되죠. 오동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전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나무들은 곧게 자라면서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반면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갔을 때 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넝쿨, 칡넝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화초라든가 야생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에서 참나무는 양목인 간목과 같은 것이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갈대 그 난초로 이렇게 표현도 되겠지만은 을목은 참나무와 갈대에서 갈대는 을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 연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될 수 있다. 즉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 또는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간목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대체적으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추나 추동의 계절의 사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금 정화를 위주로 간목은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요. 을목은 화초와 같고 넝쿨 식물과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은 없습니다.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면 아름답고 화사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향기로운 향을 또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 대체적으로 병화와 개수로서,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을목이 자랄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따뜻함이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지 을목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 금을 쓰기보다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참작해서 용신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자리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네 지지가 있습니다. 연지, 월지, 일지, 그리고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계절 네 사계절이 있습니다. 춘, 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안에는 어떤 개념? 왕세와, 왜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하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왕세와 한열을 중하고요.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중화를 잘 이루냐에 따라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 사주인지를 여기에서 판가름을 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신사를 공부한들, 삼재를 공부한들, 여러 가지 기타 쓸데없는 공망을 공부한들, 이런 거를 그거 가지고는 이런 거를 간파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는 원칙적인 것과 가장 쉬운 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어려운 것을 딥답하면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려운 것은 솔직한 말로 그 어려운 사주는 우리가 보기가 좀 매우 힘들고요. 쉬운 사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니 거의 한 80~90%는 쉬운 쪽에서 우리가 다 분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쉬운 걸 열심히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절기 한번 보게 되면 5월의 절기는 뭐죠? 망종과 하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망종이 되면서부터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고, 또 하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양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음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어떻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으면서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음은 점차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가 음이 가장 크면서 점차 이 이후로는 음이 자라게 되고, 반대로 하지의 반대는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는 반대로 낮이 짧으면서 밤이 가장 길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음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양은 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은 4, 5, 2월의 4, 5, 미 남방이죠. 남방이면 방향은 남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5미 남방은 여름이 됩니다. 여름,
상절, 엄청나게 뜨겁고 건조한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 하고 해서 조열한 사주,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을 연상하면은 4, 5월, 5월, 미월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지 않다. 너무 뜨겁고요. 너무 건조합니다. 땅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계란을 깨서 놓으면 다 익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특히나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때 물 한 통 짊어지지 않고 간다. 곧 열사병 걸려서 아마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주에 수가 없다. 이거는 부경화는 고사하고 빈천한 사주, 굉장히 빈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할 빈자에다가 천할 천자죠. 빈천. 물론 이제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뭐 부기 빈천을 너무 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길피흉이라고 하죠. 추길피흉. 기란 것은 기란 것은 추구하고 추길 피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사주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비우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수양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명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마음을 비워놓고 내 사주를 봤는데 괜찮아, 좀 뭐 돈 좀 만지게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했어도 안 되고요. 또 내 사주를 공부해서 봤는데 너무 안 좋아, 여름에 되는데 수가 부족해,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가 부족해, 이번 생은 망했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생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생을 또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또 복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주 불교의 또 인연법을 또 전혀 또 배제할 수 없고, 인연법에 따라 또 우리가 또 만나고 헤어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죠? 이 생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으니 이 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이렇게 여름에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수가 필요한 그런 시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이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왕절이 되면서 화토 동궁이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죠. 화토 동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수토 동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화토 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풍수라든가 풍수 지리 같은 데서는 수토 동궁을 취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풍수지리는 공부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명리는 그 천륜을 중시하지 인륜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륜도 중요하겠지만 천륜을 중시하는 이 이론에서는 수토동궁보다는 화토동궁을 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계절이 4월, 5월, 그 다음에 진술, 중미, 월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5월에 태어난 일간이 뭡니까? 간목입니다. 간목.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쉽게 말하면 큰 나무라고 하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우면서 조열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갔는데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햇빛 쨍쨍 내려쬐는데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무가 말라서 쭉쭉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해줘야 되죠? 수, 생, 목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죠. 쉽게 말하면 저 밖에 나갔을 때 비가 막 오지 않았으면 나무 이파리의 색깔이 뭐 시주구리 하면서 나무가 푹푹 퍼져 있죠. 근데 갑자기 비가 한번 싹 하고 오고 나면은 나무 이파리 색깔 자체가 파릇파릇해지면서 생기가 눈에 띄게 확 달라진다. 그게 바로 4월, 5월, 미월에 수가 있게 되면 나무가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의 간목은 수가 필요한데, 임수가 필요할까요? 개수가 필요할까요? 물론 임수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개수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생육으로서 필요한 수는 무토, 기토, 간목, 을목이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뭐가 좋다? 개수가 좋다. 개수는 우로수와 같고요. 임수는 뭐 제가 뭐라 그랬죠? 임수는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이 개수를 쓴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지만, 임수는 내가 물을 길렀다가 물을 줘야 되는 것이니 개수는 자연적으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만 임수는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임수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금도 상관없지만 경금이 더 낫겠죠. 5월에 뜨거운 화니까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치는 또 똑같은 것이 뭐냐면 경금이 수를 이렇게 생할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때 개수는 또 화를 갖다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개수는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간목을 능히 잘 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 경금을 쓰는 것이 용신을 중하는 정법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 볼 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의 원은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고,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 일간, 간목이 월지의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일간이 생한다고 해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또는 양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 또는 양대 음으로서 이렇게, 오늘은 양대 음이죠.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간목이 5월에 태어나면 일단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5월은 상관인 화가 왕하고 간목은 5월에 사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목은 일간, 화는 상관을 말하죠. 목과 진, 상, 관, 격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진짜가 이렇게 붙으면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 것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진상관격이 있으면 가상관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화 가상관격. 이 목화 가상관격은 참고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상관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목이 화보다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상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목화 진상관격, 목화 가상격, 이것만 바꾸면 돼요. 화토 진상관격은 일간이 화, 그 다음에 토가 상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 진상관격은 일간이 토, 금이 상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기 나름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화 진상관격이고, 참고로 목화 가상관격도 있다 정도 말씀해 드리고요. 목화 진상관격, 쉽게 말하면 설기태과가 되는 사주, 설기과다한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수생목, 오늘 일간이 목이니까 수생목해서 어떻게 된다? 상관패인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또 있습니다. 지장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병화가 있는데 병화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요.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5 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 병화는 투출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토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건 뭡니까? 양목이 음토를 보면 정제의 격이죠. 화가 상관이 토를 생하니까 상관 생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상관생제가 아니라 설기태가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5월에 간목 기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토 기토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용신으로 써야 될 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니, 무토 기토 투출하는 것은 결탄코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죠.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5월에는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인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특히나 왕토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극수 해가지고 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니, 재성이
재성이 어떻게 돼요?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 재극인이 되는데 이때는 탐재파인이 되기 때문에 탐재괴인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재극인죠. 재극인도 이렇게 탐재파인 탐재괴인이 되면 좋지 않은 거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재파인이 되는 재극인은 이거는 나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재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재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볼 것도 아니고, 탐재파인 되면 안 좋은 것이고 용재파인 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묘목은 뭐죠? 양인이죠. 양인. 꼭 월지에만 있어서 양인이 아니고 연지, 일지, 시지 있어도 다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5월에 간목이 약한데 묘를 봐서 일간 자체가 통근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화왕절에 수가 없으면 역시나 나무는 목분 비회하니 반드시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5월에 무토기 투출하게 되면 원래는 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개수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을 저거는 합거시키죠. 무토가 개수를 합거시키기 때문에 개수의 용도가 저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봤습니다. 진토는 어떤 토입니까? 진토는 지지 4가지 토 중에서 습토죠. 지지 4가지 토, 습토가 뭐가 있죠? 진토와 축토가 있죠. 이것이 만약에 진토가 아니었고 술토였으면 저 간목은 고사,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개수도 못 쓴 상태에서 술토였으면 오술합이 되죠. 화국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뭐 10중8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진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저 진중 개수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이거 적천수에 어떤 말이 있냐면 화치승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가 너무 염렬하면 용을 타라라고 해서 요 용자죠. 용인데 이 용은 명리에서 뭐라면 진토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진이 용이죠. 용띠가 진이잖아요. 화가 너무 치열하면 용을 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중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땅은 다 말라 비틀어졌어도 이렇게 진토 위에 간목이 있으면은 나만 습지 위에 이렇게 웃어서 자라고 있는 거죠. 물론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목이 고사하는 정도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화치승룡이라고 하는 말이 적천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예요? 얘는 어차피 못 쓰고 이 진토 하나에 지금 간목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 생시에서라도 다시 인성인 수를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 좌우충 되지 않고요. 진토 옆에 자수가 있으면 원래는 삼합 신자진 수국이지만은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 수국은 가능합니다.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요 무토를 갖다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얘는 용신이고 요거는 토를 제거시켜주는 약신, 얘가 병이 되는 것이니까 병을 구하는 약신으로 생각하게 되니 갑자신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슷한 생시이지만은 을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자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었습니다. 해수도 간목에 통근할 수 있고 해중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아까는 간목이었지만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등라개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등라개갑이 아닙니다.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라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을 보면 간목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을목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은 이거는 등락개갑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간목이 을목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무토를 제한다? 제한하는 공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부살이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차라리 간목이 있는 것이 을목을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럼 선생님, 갑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자는 자신 앞에서 수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진술충이 되는 것이니 아까 말했던 화, 승룡 해야 되는데 진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화치승룡이 되는데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개수가 땅속에 매몰이 되겠죠. 무토는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시고 될 것이고, 사주는 더욱 조열해지는 것이니 갑자시하고 갑술시는
비교하면 어떤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축시도 이 축토도 진토, 축토가 다 습토죠.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시가 좋을까요? 을축시가 좋을까요? 비교하면 당연히 갑자시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을목투출하는 것 역시나 간목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병인시, 정묘시가 되게 되면 둘 비슷하니까 역시나 핵심은 요 진토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고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 화토가 너무 강하죠. 간목이 이거 임묘진 방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방합이 안 됩니다. 임묘진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령을 하나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월, 묘월, 진월에 원령을 하나 끼고 있어야 방합이 있는 것이지, 인묘진이 다 있다고 방합이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일단은 뭐 간목의 진, 인, 묘에 다 통을 했으니 간목 자체는 약왕하지만은 그래도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나무가 크면 뭐 할 겁니까? 한여름에 물 없으면 말라 죽을 텐데 역시나 수를 얻는 것이 좋겠죠.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원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국에서 수를 더 땡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묘시도 마찬가지가 있고요. 무진시가 되게 되면 습토인 진토 2개를 얻은 것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그래도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토죠. 5월에 토가 2개, 천간에 무토 이거 완전히 물론 상관생지할 수 있지만 제다신 약이죠. 이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건조해죠. 무토와 또 개수, 이게 또 진중개수를 갖다가 억압하게 되면 진중개수도 자체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무진시는 결코 좋게 보이진 않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는 다시 화를 이렇게 보는 것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다. 경오시,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우시만 보죠. 다시 5를 봤습니다. 경금이 있는데 진토, 습토의 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뭐예요? 이 진토만 없으면 이건 다 깨죽나는 거죠. 경금도 생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목도 수를 얻지 못하죠. 이 수는 어차피 불용,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이 일지 있는 진토가 아니면은 이 나무는 살기 어렵죠. 남자 같은 경우 처덕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처덕이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도 남편 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처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신시, 계유시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여기 있는 개수를 못 쓴다 하더라도 임신, 계유시가 되면 천간에 임수, 개수가 투출되고 지지로 신금, 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생수에서 이거는 좀 원활하게 수, 인성을 쓸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임신시가 좋을까요? 계유시가 좋을까요? 저는 계유시가 조금 더 좋게 보입니다. 임수보다는 뭐다?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